수송 기술과 에너지. 오늘 학습을 통해 육상 수송, 해상 수송, 우주 항공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수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빠르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미래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떻게 하면 많은 화물과 사람들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부터 수송 기술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 바퀴는 돌과 나무에서부터 현재의 고무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발달하였어요. 오늘날에는 바퀴 없는 육송 수단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기부상 철도입니다. 수송수단의 종류. 수송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상 수송수단. 둘째, 해상 수송수단. 그리고 셋째, 항공, 우주 수송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 수송수단도 있지요. 그건 끝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퀴를 이용한 수레, 마차의 발달로 인류는 효율적으로 작업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증기자동차와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효율이 낮은 증기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은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디젤 전동차 등을 탄생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육상 수송 기술의 발달을 역사적 순서로 한번 알아볼까요? 인류는 처음에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통나무 굴림대를 통해 그 무거운 물건을 옮겼습니다. 약 BC 5000년경 사람의 힘을 직접 이용하여 긴 통나무를 번갈아 가면서 받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힘을 이용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었고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요. 동물을 이용한 수레와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수송은 증기기관의 발명 그 전까지 5000년경 이상 사용한 수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은 제한적이었고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에너지, 즉 동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기기관,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 증기자동차입니다. 1769년 퀴뇨가 발명했고요. 원래는 대포를 옮기기 위해서 만든 증기자동차가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 증기자동차가 더욱 발전을 해서 오늘날 가솔린 또는 디젤 기관이 개발된 겁니다. 증기자동차와 달리 가솔린과 디젤은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의 차이점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발전해요. 오늘날은 전기자동차의 개발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한 것이에요. 자, 기차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증기기관차가 역시 만들어졌어요. 1804년에 트레비식이 발명하였습니다. 레일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였는데 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물건을 나를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그것이 다시 디젤 기관차로 발전을 했습니다.
20세기 초 증기 기관차보다 열 효율과 추진력이 높은 디젤 기관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쓰인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강릉에도 있는 것처럼 고속철도가 일반화되었어요. 20세기 중반 이후 특화된 철도 차량과 전용 궤도가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 고속 열차 타 보셨나요? 정말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속도를 재봤더니 아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간에 따라 300km 이상 속도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고속철도를 이용한다면 스마트폰에 속도 측정 앱을 설치해서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여기에서 동력기관은 내연기관이지요. 특히 차에 있는 엔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도로 위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기차에 비해 수송 효율은 낮으나, 그렇죠,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로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왜? 철도가 필요 없으니까요. 자동차의 발달 과정을 이번엔 알아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동력기관은 증기였어요. 그래서 증기 자동차가 처음에 사용됐습니다. 수송수단의 증기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가축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원동력으로 이용하게 됐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그리고 공장,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효율이 낮은 증기기관의 단점, 그렇죠? 증기자동차가 획기적이긴 했지만 이 증기기관의 단점이 열 효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한 내연기관, 즉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이 개발되어 오늘날까지 주요 수송수단의 주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수소 자동차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가솔린 기관 또 모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동력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즉 가솔린 기관, 내연 기관과 전기를 이용한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그러한 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요. 내연 기관이 아닌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전기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등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그렇죠? 지금 주행 중에 있어요. 또 더 나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개발되고 있답니다. 이륙 및 착륙 등의 항공기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기차를 알아볼까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철로 위를 이동하는 것이죠. 여객용, 화물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수송 효율이 높아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해진 선로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어요. 자, 그럼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년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우리 삶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예언하는데, 먼 옛날 바퀴가 발명되고 사람들은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만들어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했어요. 무거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했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금세 힘이 빠져버렸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보려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2년에 그린 설계도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이 설계 그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태엽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주차였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시몬 스테비는 나무 수레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력 수레를 만들었지만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물을 끓여 증기를 내뿜는 힘을 이용한 증기 추진 자동차를 계획했지만 만들어지진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초의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760년대 프랑스 군사 기술자였던 니콜라스 퀴뇨가 어떻게 하면 무거운 대포를 전쟁터에서도 쉽게 옮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중 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 동력으로 바꾸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알게 되었고 이 방식을 이용해 물을 끓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최초의 증기 엔진 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증기자동차 시험운전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브레이크가 없던 퀴뇨의 자동차는 최초의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답니다. 커다란 물통을 싣고 있는 마차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그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스팀을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구물을 장착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마차를 구동시키는 정말로 구동시키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말이 없는 그 마차가 가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식 자동차는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1883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만든 사람은 칼 벤츠였어요. 벤츠는 최초의 휘발유 엔진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발명했는데 이 자동차는 오늘날 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동차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가격이 비쌌다고 해요. 그럼 누구나 자동차를 타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어릴 때부터 농사보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쓰러지자 걱정이 된 어린 포드는 말을 타고 이웃 마을에 의사를 부르러 가게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치료가 늦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포드. 15살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포드는 1903년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1911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에 문을 열었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격은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고 750분이 걸리던 조립 시간은 90분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후 세계적으로 25만 대가 생산되며 대중들에게 자동차가 보급되었답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오랜 꿈을 이뤄준 획기적인 발명품 자동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과학의 결정체 자동차는 또 어떤 변신을 하게 될까요? 다음은 한국의 자동차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자동차는 교통체증과 더불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제법 윤택한 삶을 사는 가정에서도 쉽게 소유할 수 없는 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신식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소유했던 자동차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의 생활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자동차는 1955년 8월에 생산된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발 자동차입니다. 시발 자동차는 미군으로부터 받은 지프차의 부품과 드럼통을 펴서 외형을 만든 조립식 4기통 지프형 승용차로, 당시에는 철판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철판을 두드려 자동차 모형을 잡았다고 합니다. 1955년 10월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투자금을 지원받아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고, 1963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약 3,000대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58년 9월 14일 열렸던 시발 자동차 행운 추첨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발 지프차는 1957년 시발 세단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시발 세단에 시승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당시 상류층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시발계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 역시 1955년 대형 상용차 개척을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공업의 발흥은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4년 15,950대에 그쳤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년 만에 3,000대 가까이 늘어났고, 1956년에는 25,000대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6%가 운행거리가 긴 영업용 자동차여서 휘발유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고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7년 5월 8일 현재의 자동차 등록 대수 28,933대를 넘지 않도록 자동차 수를 통제한다는 내용의 58 조치가 발동됩니다. 58 조치 이후 휘발유 대신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고, 1959년 9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시발차가 나왔으며 1962년 4월까지 3,100여 대의 디젤 엔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면 1960~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몇 대만 소개해 볼까요? 이 자동차는 1968년에 현대자동차 1호로 생산된 코티나입니다. 1967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설립되면서 1968년 2월에 유럽의 포드사와 기술 조립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티나는 그해 11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생산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69년에 기아 산업이 일본 동양공업사와 기술 제휴로 생산한 경소형 3륜 트럭 T600으로 국내 용달 운수업의 효시가 된 차량입니다. 1974년까지 총 7,726대가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에 서너 대 정도만 남아있으며 2008년 8월에 등록문화재 제4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한 것이 이채롭네요. 이 자동차는 1974년에 수립된 정부의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안에 대응하여 기아 산업에서 생산된 스페인어로 산들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브리사 S1000입니다. 당시 일본 동양공업의 패밀리아 프레스토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최초로 985cc 국산 엔진을 장착한 승용차로 국산 화율은 1975년에 80%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75년에 생산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입니다. 조랑말이라는 뜻을 가진 포니 자동차는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했습니다. 4단 수동 변속기를 얹은 첫 독자 모델로서 세계 시장에 현대는 물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판매 첫 해인 1976년에는 1726대가 팔려나가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6%를 점유하면서 단번에 인기차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창업한 지 10년째인 1976년에 중남미 에콰도르에 7대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해치백형의 다목적 5도어 승용차로 개발된 포니2가 나올 때까지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30만 대 생산을 돌파하였습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6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난 현재 자동차는 더 이상 부의 상징물이 아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휘발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을 지나 디젤,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등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등장하여 도로 위를 달리게 될까요?